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연구할 과제는 뭡니까? 코로나19 위기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1,03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주말이라 검사 수가 크게 줄었음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이 정도고요. 한 40% 줄었다면서 전날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검사 수가. 예. 특히 위중증 환자 수도 179명인데 수도권에서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이제 단 13개 남았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일상을 셧다운시킬 정도의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중대본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히 결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두가 잔뜩 긴장한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지인들과 와인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그 SNS에 사진을 올려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1,030명. 오늘 내용도 이제 뭐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확 꺾일 가능성은 없어요. 오늘도. 예. 지금 뭐 정은경 천장이 11월 30일에 최대 2주 뒤에 1,000명까지 갈 수 있다 얘기를 했고 지금 정확하게 2주 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맞췄다고 지금 대단하다고 볼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그거를 지금 감소세를 그러니까 확산세를 막지 못했느냐 좀 정부의 비판이 가해져야 될 문제고요. 지금 정부가 그래서 검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논란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검사 수가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PCR 방법인데 네. 유전자 증폭 코에다 넣어가지고 유전자를 증폭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가 이게 정확도가 제일 높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15분 만에 나오는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150개 선별진료소 세워가지고 전국에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라는 거거든요. 증상이 없어도 예. 원하는 사람 다 받아주는 거죠. 문제는 이게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빠른 대신. 그래서 위음성률, 양성인데 음성이 나오는 게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 내가 코로나 지금 양성 환자예요. 근데 네. 여기서 신속 항원 검사 받아서 음성 나왔어요. 그럼 나는 이제 음성이다라고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성인데 양성이 나와서 그러면은 PCR 검사로 갑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 확진자 양성인데 음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게 한 10% 정도 돼요. 지금 이 방법이.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는 음성 나왔으니까 돌아다니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더 확산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고 실제 지금 무증상 감염이 10에서 15%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지금 본류를 잡아야지 지금 이걸로 잡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자, 아까 텔코에서 검사 수를 뭐 줄여가지고 확진자 수 줄이자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가지고 지금 본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엉뚱한 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수의 많은 전문가들의 지금 비판입니다. 그럼 3단계로 올리는 것 주저하지 말고 좀 서둘러 선제적으로 하자 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죠. 병상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병상은 지금 뭐 아까 전에 13개 정도 남았다라고 했는데 서울은 3개, 대전은 0개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중증 환자 병상이고요. 네. 일반 병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어저께만 580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에서 대기를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는 지금 3주 내에 10,000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서울시에서도 컨테이너 병상 뭐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민간 병원에 그거 요청을 했는데 민간 병원에서는 그럼 기존 환자들 다 내보내야 되거든요. 기존 환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현실성이 좀 부족한 얘기군요. 기존 환자들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네, 여러모로 지금 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상 부족이 제일 심각하다는 얘기를 의료진들이 한참 전부터 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병상 부족이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을 받고도 집에서 대기해야 되는 사람의 수가 수백 명. 그러면 그들과 같이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집에 대기하는 분들이 다 무증상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증상을 앓다가 치료 못 받고 악화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인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현장 연결할 겁니다. 병원 현장에 그 상황들 좀 들어보기로 하고 김정훈 기자. 네. 근데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윤미향 의원이 무슨 와인 파티 사진을 올렸어요? 네, 본인의 SNS에 사진을 올렸던 사진을 건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유튜브나 레인보우 앱 모니터 화면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동료 그 사진이군요. 지인들 5명과 함께 와인을 마신 모습인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스크도 쓰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잔뜩 긴장해서 방역에 철저하게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인들과 와인 파티를 벌였다는 것도 지금 사실 좀 질타를 받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저걸 누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본인이 올린 본인 SNS에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또 하필 길원옥 할머니 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길원옥 할머니는 그 횡령 피해 의혹이 불거졌던 그 할머니인데요. 예, 그리고 그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이었다고 하는데 정작 길 할머니는 자리에 없었고요. 또 아니 현재 길 할머니가 지금 안 계시는 주인공 없는 생일 파티도 있어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길 할머니 그 허허. 후원금 횡령 피해자로 지목된 길 할머니의 생일을 위한 파티였다. 근데 길 할머니는 안 계신다. 없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윤미향 의원은 길 할머니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길 할머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길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동료 지인들과 와인 파티를 벌였다는 건데 또 정작 해명글에 보면은 길 할머니의 94번째 생일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92번째 생일을 맞은 거였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사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위안부 피해 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신의 경력을 살려서 정치를 하겠다면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오히려 위안부 피해 문제 그 운동의 동력을 좀 잃게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이 상황을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일본의 표정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그러네요. 예, 윤미향 의원 좀 어금니 꽉 깨물고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면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정세균 총리나 방역 당국에서 어제 하는 얘기는 박능우 장관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약속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모든 약속을 죄송하지만 취소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SNS에다 와인잔 기울이는 거 올렸다는 거는 이거는 지탄받아 분명합니다. 마땅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13평 임대 아파트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문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찾아서 아파트 안팎을 돌아보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때 변 내정자는 복층형 아파트 구조를 두고 아이가 둘이면 위에 1명, 아래 1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의 애 1명이 표준인데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라고 언급했고 변창흠 내정자는 4라고 말을 받았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13평에 4인 가족도 살겠다 발언했다며 비판조로 보도하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질문을 악의적으로 몰아간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논란 여야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많이 짓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좀 논란이 엉뚱한 데로 가서 붙은 모양이에요. 설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 발언 관련해서 그 브리핑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3번을 했습니다. 서면 브리핑만 3번을 했을 정도로 관련 보도에 대한 반박 브리핑. 관련 보도에 대한 반박 브리핑 해명 그리고 브리핑. 유승민 의원의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발언에 대한 뭐 반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뭐 김정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신혼부부의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2명이 가능하겠다라고 물으니 변창흠 사장이 예. 여기는 침실이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보면은 발언들을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이 좀 작을 수도 있다.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주거 사다리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완벽하게 충족된다라고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4명 가족 13평 오케이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전체적인 그 뒤에 맥락은 보면은, 좀 봐야 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뒤에는 그렇게 이제 이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평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좀 너무 대통령 발언의 일부분만 좀 잘라서 이렇게 너무 좀 엉뚱하게 보도가 된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어떤 또 좋은 집을 가지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뭐 비판들이 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대통령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어떤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 논평을 냈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네네. 벌집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강요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집이란 거는 예전에 뭐라고 해야 돼 판자촌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뭐 이런 네.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임대주택 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넓은 임대주택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거기 사는 사람들을 비하한 것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유승민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는 공공임대 확대하겠다고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정치 공세를 좀 한다 이런 비판들도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창흠 후보자가 본인은 저 뭐 영끌에서 강남 아파트를 사서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공 임대주택이 바람직하다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박탈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비하하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김정은 기자. 네, 근데 뭐 사실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해명을 하거든요. 13평에 4명이 살 수 있다는 게 단정적 표현이 아니라 대통령이 질문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거듭 해명을 했어요. 예. 근데 강조해서 해명할수록 그럼 청와대도 13평에 4명이 살기는 본인들도 실제 좀 어렵다고 보는 건가? 이렇게도 좀 들리고요. 또 그럼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도 좀 들려요. 근데 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4명 기준으로 13평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은. 그래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실 4인 가족 13평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전세 실종, 집값 폭등 이런 주거난 속에 뭐 이런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대통령의 발언의 그 뉘앙스가 그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마지막 주제는 짧게 언급하고 갈까요? 뭐 골라오셨어요? 네, 공수처법 개정에 이어서 어젯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 정치권 마지막 법안 쟁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꼽히고 이제 있습니다. 하나 남은 거죠. 네,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정의당이죠. 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쇠를 준 건 역시 더불어민주당인데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총론에서는 중대재해법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정의당과의 정책 연대 여부도 고민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김준일 기자, 지금 나흘째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김윤균 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과 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러 명이 지금 나흘째 지금 영하 10도인데 지금 뭐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으로서는 무조건 이번에 이거 통과 못 시키면 이번 국회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비판받을 만해요. 그래서 지금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범계 의원이 수정안을 지금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 그 법안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